식사 맛있게 하셨죠? 덕분에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19번이죠? 매매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조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담보 책임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한 문제짜리라 생각하시면 되죠.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물론 1번은 뭐죠? 답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악의 매수인이 인정되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은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물건 하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매도인이 담보책임 부담하죠.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2번은 매매계약의 효력이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3번이 답인데 3번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매매계약을 한 후에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그 대신 매도인은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는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그 대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인도 받기 전에 대금 지급을 매수인이 완납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하고요. 아주 매매에 대해서 지문으로는 거의 반드시 내다시피 하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3번 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의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지문은 X다.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보존이 됐죠. 답은 3번이죠.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추가될 것은 이러한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금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건데 부동산 환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잘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미친 척하고 또 낼지 몰라서 냈는데 기억할 것은 3번과 5번이에요. 환매 기간인데 부동산은 몇 년을 넘지 못하죠? 5년. 지금 이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문제죠.
동산의 경우에는 몇 년을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뭐 이래?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 꼭 기억할 것은 무엇도 금지되어 있죠? 연장도 금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질문들 맞죠?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등기도 뭐하죠? 동시에 되고. 2번.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5번. 환매 기간 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당연히 환매권은 뭐 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21번입니다. 밥 먹으면 왜 졸립죠? 저도 졸린데. 제가 졸리는데. 근데 이렇게 강의 이렇게 쭉 오래 하게 되면 강의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강의를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이게요, 강의 시간 중에는 듣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몸이 꼬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완전히 뭐죠? 아락실이죠. 그죠? 상쾌하죠. 그죠? 근데 강의하는 사람은 할 때는 안 힘든데 끝나고 나면 힘들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졸지 마시고. 제가 졸린데. 21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매매 계약 후 인도 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합니까? 매수인이. 그 말은 요 매수인은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뭘요? 인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번. 갑은 매매 목적물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인도하지 않았으면 매도인인 갑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그 대신 매도인은 뭘 받지 못하죠? 이자를 받지 못하니까 인도하지 아니하는 을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4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 안 받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죠. 그럼 매수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매매 대금을 완납받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을 매수인에게 기속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는 그 외에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은 을에게 기속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갑은 매매 대금의 운영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질문이죠.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붙이는 것은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해제의 경우에만 이자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뭐 하면 돼요? 반환하면 되고요. 뭐 붙일 필요 없어요? 이자 붙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요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내용이잖아요. 요 내용인데 이게
지문으로 만들면 은근히 뭐 할 수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거 확실하게 뭐 하세요? 숙지하시고 지문에 나온 내용도 꼼꼼히 뭐죠?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22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책임 나오면 항상 문제가 길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항상 답은 뭐 있다고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르면 어떻게 지나치는 거예요. 일단 5번이 답인데 보시면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을 잇게 된 매수인이죠. 그러면 요거잖아요. 매수인이 악이라 하더라도 해제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거고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답은 뭐죠? 여기에. 나머지 문제 좀 보자고요.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X죠. 추가로 좀 생각해 보면 경매가 됐을 때 담보책임에서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죠.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담보책임은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완전 개그지면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누가요?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1번은 뭐가 될 수 없죠? 답이 될 수는 없죠. 2번 특정물의 매매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악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입니다. 따라서 2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고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추정이 됩니다. 간주가 아니라 뭐죠? 추정이죠. 따라서 이것도 뭐죠? X가 되고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으니까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넘기시면 문제 하나 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23번. 갑이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그러면 뭐죠?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이 답이죠.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1번부터 볼까요? 갑이 선이면 다 할 수 있겠죠?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제척기간은 1년일 텐데 선이면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고 악인은 뭐죠? 한날로부터니까 갑이 선인 경우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요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로 해야 하냐면 제척기간이에요. 따라서 3번 이에서 1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400평의 토지만으로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선이면 해지할 수 있고 악인은 뭐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24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의 필요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시죠. 그죠? 필요비는 지출시고, 그죠? 유익비는 언제죠? 임대차 종료시죠. 항상 조심할 것이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시 청구한다. 이 세 가지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등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종료 시가 아니라 뭐죠? 지출 시죠.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다 뭐죠? 끝나야 청구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종료시 청구하고 갱신 청구권은 뭐죠? 임차권이 소멸시 청구합니다. 같은 얘기겠죠. 답은 뭐죠? 2번은 뭐죠? X고. 3번.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죠. 다만 등기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3번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전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비로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임대차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해야 비로소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요거는 지상권과 똑같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실제로 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하면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법정 갱신되면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25번이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건데 요거는 기출문제 실제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임차인이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하면 원칙적으로 원래 부동산에 뭐예요? 부합이 되고요. 부합이 되면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뭘로 하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는데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근데 항상 부합이 되느냐? 예외가 있죠.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어떻게 해요? 부속시켰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하죠. 자,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중축됐다는 말만 나오고요. 부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합됐다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부합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부합됐다고 풀어야죠. 원칙이니까. 그죠? 따라서 중축됐다는 말이 나오면 부합된 게 원칙이니까 별말 없으면 뭘 청구하는 거예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고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배제할 수 있는 거죠. 5번부터 보시면 4번부터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지문에서 증축했다는 말은 나오지만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가 안 나오죠. 그럼 뭐 됐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부합됐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부합된 거니까 임대인 소유로 기소시키려는 약정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부합이 된 것이니까 뭐는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답은 뭐죠? 요 지문이 되는 거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부합되면 뭐죠? 유익비로 가고 부합 안 되면 부속물로 간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적어주고요. 안 적어주면 뭐예요? 원칙에 따라서 지문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 보시면 1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나? 맞죠?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된다.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고.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면 부합되지 않았죠. 그때는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기속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읽어봐도 되겠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행사하게 되면 쌍방간에 이제 뭐가 성립되죠?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매매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니까 임차인은 그 구성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부속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임대차 해지입니다. 해지에서 중요한 것은 요건데 일단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전 임차권이 소멸되는데 요 해지 통보사유가 두 가지가 더 있죠. 첫째, 약정 해지권의 행사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해외에 이민 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고. 이때 만약에 임대인이 진짜로 해외로 이민 갔다는 이유로 약정 해지권 행사한 경우에는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하고요. 임차인 약정 해지권 행사한 경우에는 1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비로소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죠.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인지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나 또는 파산 관제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로 의합니까? 해지 통고로 의하기 때문에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때는 별도로 쌍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문을 보죠. 1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제 통고를 할 수 있다. 맞죠? 2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 이게 뭐죠? 약정 해지권입니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그 다음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죠. 자, 전대차에 관한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을이 병에게 뭘 했냐면 전대차를 했는데 갑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동의를 받았어요. 적법한 전대차죠. 물론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병의 전차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임대차를 첫째 이기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을의 임차권은 소멸되고 자동으로 뭐죠? 병의 전차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이때 병은 뭐 통지해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6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요 사실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려면 병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차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대항할 수 있다. 통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냥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어요. 합의 해지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 만약에 전차권이 소멸된다면 전차권자 피해를 보겠죠. 이때는 우리 민법은 전차인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자고요.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기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뭐죠? 통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통지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요. 또 합의 해지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마구마구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되어 있죠?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에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요 세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인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문도 맞는 지문이죠. 27번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참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지만 왜 넣어놨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보자고요. 갑은 을로부터 2000년 5월 1일에 기간의 약정이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한 을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토지 임대차고 존속기간에 뭐가 없어요? 약정이 없죠? 까지 되고. 갑은 2002년 1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해지했는지 이유가 안 나와 있죠? 뭐 차임을 안 줘서 해지했는지 아니면 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해지 통고인지 이게 나와 있지 않는데 문제는 약정이 없다고는 나와 있지만 이익의 차임을 지급 안 했다는 말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뭐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돼요? 해지 통고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계속 보시면 다음 중 갑과 을 사이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붙어있네요. 을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주의하실 점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갱신 청구할 필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1번은 맞는 지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니까 이 을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가 됐어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을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때에는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고 오타입니다. 이거는 뭐죠? 있다를 없다로 바꾸자고요. 답을 바꾸지 말고 어떻게 있다를 뭐죠? 없다로 바꾸십시오.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없다로 바꾸.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을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5번 갑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은 을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함으로써 소멸한다. 맞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이요? 6개월 전에 민차권이 뭐죠? 소멸이 되니까요. 2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 이렇게 상가 건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이 아니라 민법 내용이에요.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 원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5죠. 여기서 말하는 유지비는 뭐죠? 필요비를 하나죠. 필요비를 뭐요? 지출할 때 바로바로 청구하는 거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번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은 임차권자로, 그러니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죠. 그죠?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직접 이 사람에게 필요비익비를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혹시 점유자니까 점유권이라는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으니까 병에 대해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예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답은 뭐죠? 2번. 오늘 계속 했잖아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뭐요? 적용되는 거예요. 임차권자에게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임차권을 이유로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로서는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뭐 할 수는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물론 구체적인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큰 틀 잊지 마셔야 돼요. 그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만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X 건물의 구성 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갑은 을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죠. 4번 임대차 기간 중에 을이 갑에 대해 계량비 800만 원의 상한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니까요. 5번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라면 임차권을 이유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권을 이유로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자, 여기서 이제 민법이 다 끝냈고 민사특별법이 들어가는데 16문제거든요. 졸리시니까 좀 일찍 시키기죠. 일찍 쉬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